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이제 헌재 심판정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25일 최후 변론만으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10번의 변론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던 탄핵을 가를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 국민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만큼 양측은 최후 변론에 담길 내용을 다듬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대응 전략과 최후 진술 내용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의 임무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무회의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최종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변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변론 중 가장 쟁점이었던 국회 군 투입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고심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따졌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전면 부인할 전망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명단 메모와 관련해 작성 장소와 시간에 대한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변동이 있었던 점을 부각시키며 증거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장관을 상대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는 증언을 이끌어낸 만큼 이를 적극 인용할 예정입니다. 20시 30분경부터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기다렸던 것이고요. 윤 대통령은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최후 진술에서는 헌재 결과의 수용과 기각 시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절차적 요건을 갖춘 평화적인 계엄이었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